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하루에 몇 번이나 눈을 맞추시나요? 우리는 늘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옆에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어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내일 아침 나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평생 밥 줘, 자자라는 말밖에 할 줄 몰랐던 무뚝뚝한 남편 영식 씨에게 찾아온 아주 가슴 아프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영식 씨의 뒤늦은 고백을 들어보시죠. 오후 4시에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낡은 소파 가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72의 영식 씨는 오늘도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앉아 의미 없이 TV 채널만 돌리고 있습니다. 영감,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끓일까요? 아니면 된장 지질까요? 부엌에서 아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영식 씨는 시선을 TV에 고정한 채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입니다. 아무거나 줘. 배만 채우면 되지. 뭘 자꾸 물어. 달그락거리던 그릇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집니다. 영식 씨는 그 짧은 정적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경상도 사내라는 핑계로 가장의 권위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밥 줘, 자자, 다녀올게. 이 세 마디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아내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멍을 만들었는지 영식 씨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 징후는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아내가 냄비를 새카맣게 태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냉장고에는 뜯지도 않은 두부가 쌓여가고 소금통엔 설탕이 들어가 있기도 했죠. 당신 요새 왜 이래?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아? 영식 씨는 그때마다 혀를 차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늙어서 그런가 봐요. 미안해요. 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영식 씨는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진료실을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영식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굳어버린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고 주머니 속에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나 나중에 영감 이름도 잊어버리면 어쩌지? 밥 차려주는 것도 잊어버리면 어쩌지? 그 말에 영식 씨의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아내의 기억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깨진 화분 조각들 사이에 아내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조심 좀 하지.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른 영식 씨.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안해요 했을 아내가 겁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누구세요? 우리 남편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젊은데. 당신 누구야? 나가라고. 아내는 영식 씨를 향해 깨진 화분 조각을 던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둑 취급을 하는 아내. 그 낯선 눈빛이 영식 씨의 심장을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영식이. 당신 남편 영식이. 하지만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식탁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덜덜 떠는 아내의 굽은 등을 보며 영식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내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권위만 내세우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을 잃은 아내에게는 그저 공포스러운 낯선 남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식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아내의 슬리퍼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여보. 영식 씨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찬바람이 뼈를 때렸습니다. 동네 골목, 놀이터, 공원 벤치, 어디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가난한 자신에게 시집와서 고생만 했던 아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아이 낳고 미역국도 제대로 못 끓여줬는데, 명절 때마다 친정 한번 못 가게 하고 일만 시켰는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영식 씨를 덮쳤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파출소였습니다. 택시를 탈 생각도 못하고 파출소까지 달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체구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맨발, 헝클어진 머리, 아내였습니다. 순자야. 영식 씨의 목소리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영식 씨를 향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오셨어요? 할머니가 시장통에서 길을 잃으셨나 봐요. 근데 이 보따리를 절대 안 놓으시려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아내가 가슴에 꽉 껴안고 있는 꼬질꼬질한 검은 비닐봉지. 영식 씨가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나 알아보겠어? 나왔어. 영식이야. 아내는 영식 씨를 빤히 보더니 갑자기 아이처럼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안고 있던 비닐봉지를 영식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영감, 이거 먹어. 영감 좋아하는 거잖아.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다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붕어빵 3개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영감이 붕어빵 좋아하잖아. 팥 많이 든 걸로 샀어. 얼른 먹어. 식으면 맛없어. 순간 영식 씨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잃어버릴까봐, 내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했는데, 기억을 잃고 길을 잃어 공포에 떨던 그 순간에도 아내의 머릿속에는 오직 남편 붕어빵 사다 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오직 남편을 위해 붕어빵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아. 내가 뭐라고. 영식 씨는 파출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흙투성이 발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식 씨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아내의 발을 물에 담그고 비누거품을 내어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발. 평생 가족을 위해 동동거렸던 그 발을 씻기며 영식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임자, 물 온도 괜찮아? 응, 따뜻해. 좋아. 아내가 아이처럼 발을 첨벙거립니다. 영식 씨는 수건으로 아내의 발을 정성껏 닦아준 뒤 아내의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여보, 잘 들어. 당신이 기억 못하면 내가 기억하면 돼. 당신이 길을 잃으면 내가 찾으러 가면 되고, 당신이 밥하는 법 잊어버리면 내가 배워서 하면 돼. 영식 씨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평생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을 토해냈습니다. 사랑한다, 순자야.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당신 손발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겁먹지 마. 나만 믿어. 아내는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식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아내는 또다시 오늘 일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식 씨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의 기억이 지우개로 지워진다면 자신이 그 위에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을 덧그리면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남편을 위한 붕어빵을 놓지 않았던 아내,
그리고 그제야 아내의 발을 씻겨주며 참회하는 남편의 모습. 우리는 가끔 너무 늦게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중에 잘해주면 되지라며 사랑 표현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